안녕하세요. 면접 자기소개서 파이널 체크 강의를 맡게 된 교사 최승우입니다. 코로나로 가톨릭대학교 파이널 설명회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면접 자기소개서 가장 중요한 핵심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면접과 자기소개서 학습 목표를 정해가지고 왔습니다. 학습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시 모집,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정성평가뿐만 아니라 정량평가임을 이해할 수 있다가 제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학습 목표를 꼭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면접이 평가거든요. 분명히 평가 요소가 있고 평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가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평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크게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뉩니다. 상황 제시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의대 MMI 면접도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서울대 거를 한번 나눠볼까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로 대표되는 서류 기반 면접,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이 들어가는 일반 전형 면접. 전형 방법도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류 기반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빈출 질문들입니다. 교과 영역은 역시 가장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그 이유, 성적 하락의 이유 또는 상승 방법이 있다면 뭔가,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동아리 가장 많이 물어보죠. 창체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본인의 동아리를 소개하면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요. 화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봉사활동 영역 또 많이 물어봅니다. 인상 깊었던 봉사, 느낀 점. 그죠? 봉사활동이 부족했는데 그 이유는. 진로활동 영역 요새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진로활동 중에서 자신의 어떤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본다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활동은 이런 질문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상 경력, 수상 내용과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또는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감명 깊게 읽은 책, 전공 선택에 영향을 끼친 책, 이런 것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네 번째 출결입니다. 무단결석 이런 많은 학생들은 물어볼 수도 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1량 때 써 있는 거 보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질문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는 왜 떨까요? 학생들은 왜 떨까요? 우리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영상 보고 계시는, 수업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화면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떠는 거는 이 서류 기반 면접의 구조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서류 기반 면접은 일반적으로 도입 질문, 그죠? 좌장이 긴장 완화를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본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자기소개해봐라,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같은, 이런 형태의 서류 기반 면접이 형태가 주어지죠.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거죠. 오늘 우리 면접 시간에도 제시문 기반 면접은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어서 서류 기반 면접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구조화를 학생들한테 제시하고 이걸 연습을 통해서 계속, 학생들한테 익힌다면 아이들이 긴장을 좀 덜 하게 되겠죠. 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질문. 면접관들이 영어 교육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뭐냐? 추가 질문이 실제로 5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하고 첫 번째 답변하고 또 다시 두 번째 질문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첫 번째 질문하고 첫 번째 답변하고 끝나버리면 면접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제 면접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있었던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면접관이 지원 동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에어사이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면접관이 그러니까 에어사이언스 프로젝트는 뭐냐 물어보니까 지원자가 풍동 실험 장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풍동 실험 장치가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원자가 관련 서적을 찾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완성했습니다. 관련 서적 여러 번 시행착오. 좀 추상적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압박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실제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관련 서적과 여러 번 시행착오라는 말에서 추상적 답변을 통해서 말이 좀 막히자 면접관들이 계속 압박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후속 질문 또는 꼬리 질문, 추가 질문 이런데요.
정리하면 서류 기반 면접 합격은 첫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이 아니라 후속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이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변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꼬리 질문, 후속 질문을 좀 만들어서 실제 모의 면접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접 질문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면접관들이 면접자에게 궁금한 질문은 네 가지라고 그래요. 실제로 면접자가 처해진 상황, 시츄에이션.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과 목표를 세우냐, 태스크. 그래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했느냐, 액션. 그 결과 나타난 결과,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를 스타라고 하는데, 매튜 델러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면접의 질문법으로 아주 히트를 친 유명한 면접 방법이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써먹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팩트 질문법이 있죠. 필링, 무엇을 느꼈어요? 그 상황에서 액션, 그래서 무엇을 하셨나요? 컨텍스트,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맥락을 설명해 보세요. thought,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죠? 라고 해서 팩트 질문법, 면접관들이 면접자에게 던지는 네 가지 질문, 이걸 팩트 질문법이라고 합니다. 면접 화법도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좀 실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만 몇 개 들고 왔습니다. 근거, 주장을 하면 반드시 근거, 논거를 대야 돼요. 우선 이것부터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주장을 말하는데 근거를 대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주장은 그 사람의 의견이나 취향일 뿐이에요. 근거를 대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말하면 좀 말이 짧죠. 그러니까 사례, 예시, 이게 없다면 부연 설명이나 상술을 하면 됩니다. 이게 주장, 근거, 사례. 앞자만 따서 주근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주장, 근거, 사례를 가지고 애들과 학생들과 연습을 하면 아이들도 근거를 대야만 되는 면접 문항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주장, 근거, 말하기 예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면 100점이고 찬성하면 빵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거의 정합성을 가지고 채점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을 꼭 외우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사례는 독일의 예를 들고 있죠. 좀 더 길게 말하고 싶으세요? 근거 하나 더 두세요. 근거 2개, 3개 들 수도 있고, 사례는 이번엔 독일이 아니라 영국을 들 수도 있는 거죠. 길게 말할 수 있는 화법입니다. 여러분, 면접에서의 문제는 짧게 말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길게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1분 30초 법칙이라고 서양에서 나온 유명한 면접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1분 30초 이전에 말하면 되게 인간이 없어 보이고요. 1분 30초가 넘어가면 되게 지루해야 한대요. 그래서 적어도 신뢰를 받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남학생들 한 30초 이전에 그냥 끝내버리는데 그럼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래서 근거 사례까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충분히 30초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 논란이 있죠? 이게 주장입니다. 근거 왜냐하면 나왔죠? 네, 왜냐하면 근거의 정합성을 채점한다. 사례, 이그젬플 뭐죠? 피자헛을 예를 들었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시사 문제 가지고 출제를 할 수 있고 모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주장, 근거, 사례, 주, 근사 꼭 외우시고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주장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근거나 논거를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짧으니까 사례까지 예시를 든다면 충분히 1분 30초 정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확장한 걸 좀 볼까요? 네, 확장한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프랩이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들어왔죠. 유럽의 그리스 시대의 소피스트들은 이 프랩으로 말했다고 그래요. 법원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주장을 설득을 할 때 프랩의 방법을 썼답니다. 영어로 말하면 주장이 포인트고 근거는 reason이고 사례는 example, 주장은 포인트입니다. 주장, 근거, 사례에 한 번 더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소서, 논술, 글쓰기, 면접 말하기는 실제 제가 지도해 보니까요, 2괄식을 포함한 양괄식입니다. 표현법으로 말하면 뭘까요? 수미상관에 가깝습니다. 양괄식이죠. 한 번 끝에서 더 정리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장, 근거, 사례, 주장, 포인트, 리즌, 이그제플, 포인트. 주장을 한번 마지막에 더 강조하는 법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제 선생님, 제가 근무한 학교 학생들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포인트. 저는 문석현의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책 이름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주장, 포인트. 왜냐하면 reason, 예를 들어, example 따라서 포인트.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또는 에컨대
뭐 신뢰를 들어 따라서 뭐 그래서 이런 접속어만 외우면 아주 좋습니다. point, reason, example, point 이게 되겠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건 최대 쓴 학생 같은데 point, reason, example, point 접속어만 외우면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따라서 이 세 개를 외우면 되고요. 이 유럽의 프랩이 특히 프랑스에서 히트친 이 프랩이 하버드로 넘어오면서 이 프랩이 오레오로 바뀝니다. 과자 이름이 아니고요. 오가 오피니언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피니언, 리즌, 이그젠플, 오피니언. 저 P를 O로만 바꾸면 오레오로 말하기가 되는 거죠. 오레오, 프랩, 오레오. 4단계로 말하기 기법입니다. 기승전결로 우리 말하기 방법인 기승전결로 말하기가 좀 어렵죠.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때는 프랩, 오레오로 말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화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장, 근거, 사례, 주장. 그래서 4단계 방법입니다. 우리 논술로 말하면 양괄식이고 표현법으로 말하면 수미상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문법에서 이제 스타를 말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접관들이 면접자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 4개다. 면접자가 처해진 상황, 시츄에이션.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과제를 주었는가? 과제, 자기에게.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액션. 그 결과 뭐가 나왔는가? result. 그래서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 4단계로 말하는 방법. 근거를 주로 강조하는 말하기 방법이 프랩이나 오레오, 그 다음에 주장, 근거, 사례였다면 스타는 면접자가 처해진 상황을 주로 타개하는 상황을 물어봅니다. 이걸 그래서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기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제 저희 학교 학생들 사례입니다. 엄마가 편찮으세요. 문제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나는 놀 수가 없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업을 부교했죠. 그래서 액션을 취했고요. 그 결과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게 스타죠. 문제 상황, 시츄에이션, 태스크, 과업, 액션, 행동, 태도, 리절트, 결과, 변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실제 제 학교 사례입니다. 주도적이지 못했어요. 문제 상황이죠. 그래서 과업을 부여했고요. 그래서 액션을 취했죠. 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로 말하는 거. 면접자가 처해진 상황, 과업, 액션, 결과 이 4가지. 면접까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4가지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4단계 말하는 방식. 아까 프랩과 오레오가 4단계 근거를 밝히는 거라면 이거는 면접자가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방식이죠. 근데 이 결과가 너무 결과로 끝나기 때문에 좀 변화 양상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이 스타에서 좀 더 하나가 더 들어가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스타에서 L까지 하나 더 추가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L은 러닝이거든요. 배운 점까지 좀 더 추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5단계로 되는 거죠. 평소 친구들이 C는 어려운 암호를 해독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해 C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거 알았다. 문제 상황. 그래서 친구들에게 인터넷 강의처럼 쉽게 C를 가르쳐주고 싶어 10일간의 작은 변화 프로젝트를 17반의 활동을 실시했다. 과업 부여. 그 다음에 액션을 이런 식으로 좀 장황하게 좀 길게 이번에는 했습니다. 액션을 구체적으로 했고요. 1분 30초 충분히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리절트, 피드백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직접 수업을 준비하면서 혼자 공부할 때보다 가르칠 때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법을 배웠다. 러닝까지 뭐 좀 더 변화 양상을 좀 가르치는 좀 자소서에서 의미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좀 강조한 말하기 기법이 스타 L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에다가 의미 변화를 좀 추가한 걸 뭐라고 한다? 스타 L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장, 근거 이렇게 2가지로 말하면 말이 좀 짧으니까 주장, 근거, 사례. 여기다 주장을 마지막에 더 강조하고 정리하는 거를 프랩 또는 오레오라고 했다. 그죠? 주장, 근거, 사례, 주장을 프랩, 오레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면접자가 처해진 상황과 과업, 행동, 결과 중심의 스타 그 다음에 거기에 변화를 강조한 스타 L까지 학교 현장에서 모의 면접을 할 때 학생들 면접 화법을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 오늘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제시문 기반 면접, 상황 기반 면접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으로 짧게 소개했습니다. 면접을. 자, 정리하겠습니다. 면접은요. 짧게 말하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답변을 최대화하십시오. 1분 30초 없이라고 했죠. 가급적이면 2갈씩으로 하고 싶은 말을 결론에다 놓고
스몰 토크, 수다 떤다고 생각하면서 면접관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대화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주고 지원할 것 같은 인상을 좀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원한 대학에 반드시 입학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시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 자신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뭐 한 2분에서 15분, 20분까지 대학마다 좀 다르긴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그 제한된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관은 지원자가 입학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원자가 갑입니다.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도 이 학생이 다른 뭐 연세대나 성균관대 아니면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외국대학에 갈까 긴장합니다. 여러분이 갑이라는 걸 꼭 생각하시고 내가 4년 동안 배우게 될 교수님과 다이얼로그 한다, 대화한다, 의사소통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접은 한마디로 평가자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이 아니에요.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자가 여러분한테 뭐가 궁금한지 생각해 보세요. 남이 아닌 자기를 소개하면 됩니다. 면접에서는 친구, 뭐 동아리, 반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소개하는 시험이고 그게 평가자가 궁금한 게 뭔지를 꼭 생각하시고 그걸 학생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면접을 좀 짧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한번 보십시오. 이건 가톨릭 대학교 국사학과를 붙은 학생이 합격한 학생인데요. 3년 전 자소서인데 내신 6.8인데 붙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답게 뽑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학생은 뭐 다른 데 성적은 낮았지만 한국사나 뭐 세계사 이런 관련 성적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기생에 관한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생에 관한 얘기는 이런 거 배우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학생의 학생부를 찾아보니까 기생과 관련된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생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봤더니 2학년 진로활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소서 들어가기 전에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드시 학생부에 있어야 쓸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다음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자소서 채점 포인트 빅5라고 했는데요. 심화 탐구 활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긴 호기심이나 문제점을 채점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호기심이나 뭐 잠재력 이런 건 하나님이나 채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채점 가능한 건 심화 탐구 활동을 했느냐,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체적 경력과 있느냐, 본인의 역할은 뭐냐, 그 다음에 생각이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5가지 정도가 구체적인 대학의 채점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선생님들, 학생들 자소서 보실 때 이 5가지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 쓰는 거 아니죠? 근데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학업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합니다. 아주 좁게 보면 학업 성취도의 개념이지만 넓게 보면 학업 태도나 그 다음에 뭐 탐구 역량으로까지 보여집니다. 배우고 느낀 점은 반드시 결과 다음에 한 3문장 이상 나왔으면 좋겠고요. 천자라고 했는데 보통 아이들이 한 40자에서 150자 사이 쓰기 때문에 한 100자 정도로 좀 본다면 한 10문장 개요 정도로 보여집니다. 2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 쓰면 안 되겠습니다. 교내 활동 3개, 1개 쓰는 애가 있을까요? 좀 상위권 대학 쓰는 애들은 뭐 동아리 활동을 3년 내내 같은 활동을 했다? 1개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2개 또는 3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 다음에 한 3문장 이상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학교 생활 중, 이건 뭔 말일까요? 고등학교 생활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때 일 쓰라는 거고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 4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넷 중에 2개 또는 1개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려 하나, 나눔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2개를 나눔 하나, 협력 하나 이렇게 2개 해도 되고요. 나 하나만 쓰고 싶다. 나눔 하나 써도 되고요. 뭐 협력 하나 써도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 뭐 배려, 나눔, 협력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했다. 뭐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이 4개를 다 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3개, 4개는 쓰면 좀 힘들죠. 왜? 배우고 느낀 점을 쓰기가 힘들어요. 3개, 4개가 소재가 돼버리면. 그래서 맥시멈은 2개다. 그다음에 실천한 사례가 뭘까? 실천한 사례는 본인의 역할을 쓰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우고 느낀 점이 3문장 이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배우고 느낀 점이란 말이 공통되죠. 그래서 공통문항이라고 합니다. 자율문항은 이렇게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 4개를 섞어 쓰는 거죠.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 한 세트이기 때문에 한 세트예요. 노력 과정이라고도 하고 준비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연세대는 동기 노력 과정이라고 하고 고대는 동기와 선발 이유라고 하는데 그 동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보다 보면 선발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대의 동기와 노력 과정이나 고대의 동기나 선발 이유나 같은 말이에요. 노력 과정이 뭐 준비 과정 뭐 다른 말로도 설명될 수 있고요. 입학 후 학업 계획,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 계획. 이 네 개가 섞여 있는 거, 아니 네 개가 아니라 세 개죠. 지원 동기 노력 과정 한 세트니까 이 세 개가 섞여 있는 거를 4번이 문항, 자율문항이라고 하는데 이 4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는 무조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4번의 닉네임을 지원 동기 문항이라고 하고요. 서울대는 독서가 들어가요. 독서가. 그래서 독서 안 쓸 거면 이 네 개가 결정되고요. 독서를 들어가면 이 5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5개는 뭘까요? 이 5개가 뭐죠? 이 5개는 서류 기반 면접에서 가장 많이 모르는 문제죠. 문항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자소서 4번이 해결되면 서류 기반 면접도 해결돼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묻는 게 동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4번 문항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4번이 해결되면 서류 기반 면접도 해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4번 문항에서 이게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 쓰는데 평가자들은 여러분의 고등학교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일보다는 고등학교 일을 쓰는 게 좋아요. 자율문항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대처럼 자율문항 없는 대학이 있어요. 이런 대학은 또 뭐가 문제냐면 가장 중요한 지원 동기 4번 문항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에 좀 녹여내는 것이 좋습니다. 1번이나 2번에 녹여내는 좋은데 1번에 혹 녹여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좀 학업의 과정이나 공부 과정, 그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쓰다 보면 지원 동기를 못 녹여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2번에다가 녹여내는 게 좋아요. 2번 첫 번째 활동, 가장 중요한 활동이 먼저 와야 되니까 2번 활동 3개 중에 첫 번째 활동을 지원 동기 활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4번 지원 동기가 없더라도 2번의 활동 중에 한 개를 지원 동기로 만드는 거니까 대학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지원 동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1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자기 주도적 학업 역량이 남다른 학생이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굉장히 넓다. 좁게는 1등급, 9등급 학업 성취도지만 굉장히 넓게는 탐구 역량, 학업 능력, 학업 태도. 그래서 1번은 좀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1번 자소서를 가르치면서 1번 가르칠 때가 제일 뿌듯해요. 그러니까 1번은 이 교수님들이 만든 의도는 뭐냐면 공부란 너에게 뭐야? 공부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봐 이런 뜻이에요.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대의 인재상인 학업 태도를 묻는 거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써요. 단편적인 어떤 학습 방법을 바꿔서 교과 능력이 향상됐다는 형식으로 쓰는데 이건 굉장히 1번을 좁게 본 겁니다. 공부란 너에게 뭐냐고 물었는데 그냥 학습 방법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을 한 거죠. 학습 방법 얘기는 이게 대주제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한두 문장 소주제로 나와도 되는데 이게 전체 주제가 돼서는 안 되고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집을 보면 전부 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제가 경희대 거만 들고 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종 가이드북에 학습 방법을 바꿔서 성적이 올랐다는 이런 사례를 NG 사례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대학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고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학생 참 괜찮게 잘 쓴 것 같아요. 먼저 윤리 시간에 호기심이 생겼다. 이게 참 좋아요. 1번의 어떤 클리셰입니다.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겼다. 1번의 전형적인 클리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고서를 쓰고 발표하고 저 노란색 보세요 화면.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 참여했죠. 그래서 심화탐구를 활동 2개를 한 거죠. 수업 시간에 생긴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생긴 호기심이 거기서 끝나지만 이렇게 1번의 주제인 학업 태도가 우수한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거나 방과후 수업으로 참여한다 등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지금 학습 방법이 1도 나오진 않았지만 이 학생의 문제 탐구 과정, 호기심이 해결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1번의 패턴입니다. 공부 방법을 쓰지 않고도 이 학생의 공부 과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이 잘 드러나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가장 중요한 건 좀 수업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1번은. 1번과 2번은 사실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데요. 1번이 좀 아카데믹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공부의 과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들, 공부의 과정, 그 다음에 학업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있고요. 2번은 그런 것들에서 드러나는 활동들 있죠. 교과 수업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 어떤 교과 연계 활동들 이런 것에 주로 이제 2번이 시작되는데요. 2번은 좀 활동 위주, 액티비티 위주로 쓰는 거라면 1번은 좀 아카데믹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참 멋있어요.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메밀꽃 필무렵을 배우면서 소설 속 아름다운 표현에 매료됐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화탐구 활동을 했다고 쓰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합격자들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의 논리적 글쓰기 과정은 이 5단계입니다. 동기, 과정, 결과, 의미, 변화. 이 5단계를 몇 단계, 뭐 2단계로 할 수도 있고요. 2단계로 하면 동기, 과정, 결과 뭐 하나의 단락으로 묶고 의미 변화를 뭐 2단락으로 두 번째 단락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기, 과정을 1단락, 결과, 의미 변화를 이렇게 2단락으로 해서 2단락 만들 수도 있고 3단락도 되죠. 동기 1단락, 과정, 결과 1단락, 의미 변화 1단락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5단락, 4단락, 3단락, 2단락으로 변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통글은 안 돼요. 이 생각의 흐름을 단락을 나눠줘야지 통글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글을 읽어야 되는 평가자 입장에선 통글은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실제 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기 한번 읽어보세요. 동기 짧아서 좋네요. 그 다음에 과정,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런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의미, 뿌듯함을 느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단순 느낌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토론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행동의 변화, 후속 활동, 추후 연계 활동으로 이으면 이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자소도 마찬가지로 행위소수로 끝났을 때 채점하기가 좋아요. 어떤 느낌이나 인식소수로 끝나면 채점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행위소수로 이렇게 후속 활동, 추후 연계 활동이 이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채점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소 기본 글쓰기는 학교에서 일화가 없다면 활동들에서 이런 깨달음들이 있는데, 느낌이 있는데, 학생들은 18살,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이 깨달음을 채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후속 활동, 실천, 적용, 행동, 후속 활동을 이었을 때 우리 채점하기가 쉬운 겁니다. 선생님들 서술형 채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하고 달리 자소서는 동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임팩트 있게, 결론과 의미 변화를 누가 임팩트 있게 쓰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의외로 결론이 중요하다라는 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 고전 시간에 시작했어요. 뭐가요? 지적 호기심이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애담 스미스에 대해서 발표했죠. 심화탐구 1. 그 다음에 시사 논평을 작성했습니다. 심화탐구 2. 다시 정리하면 고전 시간에 호기심이 생긴 걸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학업 태도는 어떤가요? 서울대 표현을 하면 학업 태도, 일본의 주제인 학업 태도는 어떤가요? 그 호기심이 다른 심화 활동으로 넘어가야 돼요. 애담 스미스 발표, 논평 작성이란 심화 탐구 활동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다시 오늘날 현실에 맞춰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을 깊게 공부할 수 있었다. 행동이 변했고요. 마지막 부분 또 읽어볼까요? 또한 하나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맞는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경제학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아주 겸손한 글쓰기죠. 잘 썼네요. 행동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 행동과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학생은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자소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지원 분야에 그러니까 이게 넓게라도 우리는 전공적 합성을 좀 맞추는 게 좋죠. 전공적 합성은 굉장히 대학에서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서울대는 아예 전공적 합성 없다고 그러고, 서강대는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다양하게 불리지만 그래도 전공적 합성은 넓게라도 맞추는 게 좋습니다. 1번의 시작이 수업이었다면 2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학교 활동 중심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에는 뭐 꼼꼼한 자세를 갖겠다. 행동의 변화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똑같지만, 그죠? 마지막 의미 변화 단락은 똑같지만 시작점이 1번이 주로 수업에서 시작한다면 2번은 수업 연계 활동에서 보통 시작한다. 그게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죠. 1번이 아카데믹한 어떤 공부 과정이나 공부 태도를 묻는다면 2번은 액티비티한 활동 위주로 묻고 있다. 그래서 이 동국대 역사교육관 학생인데 이게 첫 번째 활동이에요. 이게 첫 번째 활동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활동이고요. 이게 두 번째 활동이고요. 이게 세 번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활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분절되지 않고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대 역사교육과를 쓴 이 학생이 참 글을 잘 쓴다는 게 첫 번째 활동, 두 번째 활동, 세 번째 활동이 자연스럽게 하나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세 개를 썼지만 하나처럼 느껴져서 글이 읽기 참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서울대 간호학과 쓴 학생인데 전공적합성을 영어로 맞추네요. 간호학과 교수님들 만나보면 간호학에서 영어 원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애들 좋아하더라고요. 첫 번째를 영어로 맞췄고 그 다음에 활동 2개를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2개를 이 학생이 썼는데 과학으로 접근했어요. 과학으로 접근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영어로 끝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전공적합성을 보면 과학하고 영어지만 실제로 영어를 중점적으로 맞춘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전공적합성을 넓게라도 맞춘 점 좋습니다. 2번은 전공적합성을 좀 넓게라도 좀 맞춰보자. 그래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저 어떤 뭐 인터넷 사진인데요. 이 학생이 어떤 모의유엔대에 나가서 난민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이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활동이 여기서 끝나면 전혀 의미가 없죠. 근데 이 학생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모의유엔대에서 토론한 다음에 내 이름은 좀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건 심화탐구 활동으로 전진한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채점이 들어갑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모의유엔 동아리, 이거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죠? 보통 이런 모의유엔 동아리는 7번, 지금 현재 고3 기준으로 7번 자율활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9번에 쓰죠? 학생부 9번에 쓰죠? 지금 뭐 교육부나 저도 학생부 연수 많이 다니는, 강의 많이 다니는 교사인데요. 뭐 저 같은 교사나 아니면 교육청, 교육부 강사들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학생부에 자기 선생님들의 주관적 평가를 좀 최소화하라는 거죠. 안 넣을 수는 없지만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되게 건조하게 썼으면 좋겠다. 어떤 행위서술로 위주로 학생들의 팩트나 사실 위주로 좀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7번과 9번이 학생부에 써 있는 거를 전임 사정관들은 해석을 해내겠지만 위촉 사정관님들이 50시간 연수받고 나서 저거를 연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생부, 요즘 학생부라는 건 분절된 팩트, 그러니까 분절된 사실의 집합체를 학생부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생부가 굉장히 건조하게 써지고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적다 보니까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하기 참 힘들게 됐어요. 자소서 면접 없이 과연 학생부가 독해가 될까요? 저렇게 팩트 위주로 학생의 활동 위주로 행위서술로 위주로 써다 보면 이게 이 학생의 어떤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소서는 이렇게 쓰면 자소서가 되거든요. 다시 이렇게 쓰면 학생부고요. 이 학생부의 팩트를 분절된 팩트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거 우리는 글로 쓰면 자소서, 말로 하면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스토리로 만들어주는 걸 자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개요를 짰겠죠, 이 학생이. 그래서 저 노란색을 이렇게 그 부분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외대 EICC 학과 붙었는데요. 이 학생이 합격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모의 유엔대에 나갔던 거를 독서활동과 연계한 거, 그 연계한 연결고리를 찾은 거, 연계 확장한 거, 이게 잘한 거죠. 100일장 대회가 아닙니다, 자소서가. 3번, 함께 할 때 돋보이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인성이라는 거 측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협업, 사회성, 리더십으로 이렇게 치환하죠, 보통. 인성 있으면 인성 쓰시고요. 근데 인성이라는 게 착한 거 경쟁하기가 되면 안 되니까 요즘은 대부분 협업, 사회성, 리더십으로 치환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슈퍼그레이트와 스투핏의 차이는 뭘까? 저 스투핏은 활동이 3개고 슈퍼그레이트는 하나예요. 오히려 스투핏의 활동이 더 신선해 보이는데 활동을 3개를 쓰다 보니까 배우고 느낀 점을 못 쓴 거죠. 3번의 맥시멈 소재는 2개입니다. 또는 1개죠. 이 3개를 썼기 때문에 배우고 느낀 점을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실제 슈퍼그레이트와 스투핏을 아는 건 문장력의 차이가 아니라 활동의 개수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학생은 성대에 갔던 학생으로 제가 지도한 학생인데 저 빨간색은 첨삭했던 과정이에요. 본인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어요. 빨간색에서 뮤지컬 총괄했고 헤할 일을 나누고 역할을 맡아줬고 토의하고 조정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본인의 역할을 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본인의 역할을 늘려고 했다. 이 학생은 이제 저희 반 반장이었는데 처음에 써왔을 때는 뭐 반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거의 뭐 난생설화처럼 아래서 태어난 것처럼 신화처럼 썼는데 이게 빨간색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반장하면서의 어떤 갈등, 문제 해결 과정들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학생답고 스토리텔링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나눔하나 협력하나 2개 썼죠. 그래서 단락이 나뉘었는데요. 이 학생 참 잘 썼습니다. 동아리나 활동을 관악부 동아리를 가지고 봉사를 갔죠. 그래서 활동은 2개인데 1개예요. 분절되지 않고 연계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2개인데 1개로 익히는 아주 유기적으로 서술한 사례 참 좋습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경영학과 들어간 학생인데 첫 번째 활동 한번 읽어보세요. 이 첫 번째 활동입니다. 첫 번째 활동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다 보셨어요? 이게 첫 번째 활동입니다. 네, 첫 번째 활동. 자, 좀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활동입니다. 첫 번째 활동의 교훈과 경험이 두 번째 빨간색 좀 힌트네요. 빨간색을 통해서 이런 첫 번째 활동의 교훈과 경험이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두 개인데 한 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1번의 활동들이 또는 2번의 활동들이 또는 3번의 활동들이 또는 4번의 활동들이 분절되지 않고 연계돼서 익힐 때 잘 익힙니다. 학생들의 자소서가 짧게는 한 3분에서 길게는 10분 이상 보는데요. 많은 시간 들이지 않습니다. 자소서 읽는 기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소서가 툭툭 끊기는 자소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또는 더 확대되면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또는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뭐 3번은 좀 인성 영역이라 잘 이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1번, 2번, 4번 정도까지는 좀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지원 동기가 뚜렷하고 노력 과정이 구체적인 학생인데 이거 많이 물어봐요. 지원 동기가 먼저고 노력 과정이 그 다음이냐 아니냐 노력 과정이 먼저고 지원 동기가 먼저냐 이건 뭐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니까 노력 과정을 하다 보면 지원 동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순서는 상관없고요. 이 4번은 발전 가능성인데요. 발전 가능성이라는 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말로 대학들이 보통 풀었습니다. 근데 아까 4번의 닉네임이 지원 동기인데 이거는 왜 발전 가능성이라는 말로 갑자기 말을 바꿨냐. 지원 동기는 학생들의 지원 동기라면 발전 가능성은 선발 동기죠. 평가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쓰는 건 지원 동기라면 내가 그 지원 동기를 읽고 자기 주도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뽑는 거니까 이때는 평가자 입장에서 워딩을 한 거죠. 발전 가능성이란 말은. 그래서 지원 동기 문항과 같은 말이에요. 학생들은 지원 동기고 저는 선발 동기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why? 왜 우리 대학이야? why? 왜 우리 학과야? how? 그래서 어떻게 노력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요즘 학종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학교 활동의 양도 how much까지 보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why와 how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연세대 4번 참 잘 썼습니다. 이 동아리라는 심화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의 어떤 전공 적합성도 보이고요. 탐구 과정도 보이고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까지 보입니다. 연세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소서입니다.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이 잘 드러나요. 고대, 경제가 개설 안 돼 있다고 넉놓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4번의 주제인 발전 가능성이 아주 적합한 4번 문항입니다.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성이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이 학생 보세요. 이 학생은 경영학과 쓴 학생 같은데 왜 붙었을까요? 잘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2학년 실용경제 시간에 창업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가방에 많이 다는 에코 스트랩 키링을 제작 판매했다.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가 보여요.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법과 정치 시간에는 학교 주변 불법 주차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국의 사례를 적용한 법령을 제안했다. 본인의 역할이 보이죠.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선생님도 이해하셔야 돼요. 학생의 자소서에서 심화 탐구 활동이 보이지 않을 때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과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채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학생 지금 심화 탐구 활동이 드러나 있고요.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 학생, 이과과 학생 볼까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중간쯤 볼까요? 이 학생 왜 합격했느냐? 자소서는 평가기 때문에 분명히 채점 근거가 있다. 공학 동아리에서 RC 비행기의 구조 원리를 이용해 라이더의 추력말 등의 주제를 실험했다.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가 있고요. 중략 RC 비행기 부품을 라이더에 활용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를 구현해 보기로 했다. 본인의 역할.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 이게 보여야 돼요. 이 5개 중에 특히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이 있냐 없느냐가 합부를 가릅니다. 자소서는 평가라는 거, 자소서가 평가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가 제가 오늘 학습 목표였죠. 다시 정리합니다. 심화 탐구 활동,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호기심 이런 거 채점 안 해요. 잠재력 채점 안 해요. 학생들이 선언하고 다짐하고 당위적으로 말하는 거 채점 안 해요. 그런 거 채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채점 포인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윤동주에 대해서 독서를 하고 발표하고 토의 토론하고 보고서 내고 이렇게 교과 안에서 연계된 사례, 이게 이제 학종에서 자소서에 써야 되는 소재죠. 그리고 면접에서 말해야 되는 소재죠. 그래서 교과 안에서 연계되고 확장 심화되는 사례가 자소서의 가장 좋은 소재고요. 더 확장되면 교과를 넘나드는 거죠. 교과 간 연계, 교과끼리 확장되고 심화돼서 이 대학교 가면 이걸 간학문적이라고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심리학과를 가기 위해서 수학, 통계 과목을 열심히 배우고 이걸 경제와 연계해 보는 거죠. 그죠? 경제와 그다음에 경제와 심리가 결합되는 거 행동경제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과를 넘나드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윤동주에 대해서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일제의회에서 어떤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한국사에서 알게 된 거죠. 국어와 그다음에 연세대에서 윤동주 박물관을 가게 돼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국어와 한국사가 교과 간 연계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사례가 학생부 종합전형 자소서 면접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사례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 이 학생이 왜 붙었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학생 보면 연대에 합격한 학생인데 구체적인 경험 결과가 드러나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심화 탐구 활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참여했다,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본인의 역할도 드러나요. 그다음에 생각의 변화도 뒷부분에 이제 나와요. 지금 이 채점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넣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심화 탐구 활동,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학생 어떻게 썼는지 보겠습니다. 무진기행이라는 수업 시간에 꽂혔죠. 수업 시간에 시작했죠. 그 다음에 무진기행 찾아봤죠. 심화탐구 1. 문학 선생님 도움을 받았죠. 심화탐구 2. 감상평 정리했죠. 심화탐구 3.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뒀죠.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이제 뭐만 쓰면 돼요? 행동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를 쓰면 됩니다. 행동의 변화 두 가지 다 써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고요. 좀 내신이 부족하면 둘 다 쓰시거나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행동의 변화를 쓸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심화탐구의 학습 경험. 이런 어떤 형태, 뭐 이 글을 똑같이 쓰면 표절이겠지만 형식을 좀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합격 클리셰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이제 독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전공 선택, 통섭, 융합책, 심화책 뭐 이런 식의 보통 책을 보통 선생님들이 권해주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쓴 학생인데 마지막 부분이 이 학생의 지원 동기나 진로 희망이 녹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명해 보면 서울대는 독서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못 쓰니까 단순 독서 감상은 끝나지 않고 이 학생처럼 마지막에 지원 동기나 진로 희망을 좀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는 면접학원 다니지 마세요. 올해 뭐 연세대 같은 경우도 뭐 면접형에서 재심기만 면접 안 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고대도 뭐 업로드 하기로 하고 연대도 지금 계속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면접이 조금 약화된 면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학원 다닐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소서도 충분히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담임쌤한테 지도받고 또 집에서 어른들한테도 지도받으면 됩니다. 최대 2명의 어른에게만 보여주세요. 너무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면 글이 산으로 갑니다. 유사도 5%, B 이상일 때는 표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베껴 쓰면 안 되고요. 본인이 쓰세요. 지금 당장 빨리 오늘 이 학생들, 오늘 강의 들었던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써야 되고요. 선생님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나서는 학생들한테 바로 쓰게 하셔야 됩니다. 일회성 단기간 활동을 소재로 애들이 자소에 많이 쓰거든요. SNS에 올렸다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자소 소재로 좋지 않아요. 일회성 단기 활동 그냥 해프닝이지 교육적 소재는 아닙니다. 유의사항 제출기한 반드시 몇 시 마감인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서울시립대는 뭐 학과별 인재사항이다. 이렇게 좀 주의사항들 꼭 좀 읽게 하셔야 되고요. 예. 1, 2, 3, 4번 요구하는 거에 답변했는가? 1번이 학업 역량, 2번이 전공 적합성, 3번이 사회성, 4번이 발전 가능성. 지원대학 모집단위 명칭 정확히 뭐 건국대인데 동국대로 쓰면 안 되겠죠? 맞춤법 띄어쓰기. 이건 뭐 우리말 배움터라는 사이트가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말 배움터. 그 다음에 중복된 내용 문구. 중복된 내용 문구가 있다면 이거는 좀 소재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에 있는 내용은 뭐 4번에 쓴다던가 3번에 있는 거 1번에 쓴다.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서류, 자소서나 학생부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게 작성했나. 이게 9월 첫 주까지 안 되면
다시 의심나면 일본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월 첫 주까지 4번 문항까지 다 완성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시립대 6개를 쓴 학생이 있다. 이 4번, 제가 불러준 4번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공통문항, 9월 첫째 주까지는 4번 문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 2, 3, 4번 문항을 제가 설명을 했죠. 1번이 좀 학업 위주의 주로 제 표현대로 하면 학업 태도를 묻는 것 같아요. 1번은. 이 학생의 학업 태도. 학업 태도가 뭐예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가지고 야자했다 그게 아니라요. 어떤 호기심이 생기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과 안으로 연계하거나 교과 밖으로, 교과 밖이나 교과 간끼리 연계하는 거. 그걸 학업 태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1번 그걸 쓰는 거고요. 2번은 전공적 합성이죠. 그래서 어떤 액티비티, 활동, 그죠? 어떤 내가 전공과 관련해서 넓게, 근데 전공적 합성은 대학은 좁게 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넓게 매칭하시는 게 좋고, 3번은 인성문항인데 인성 측정하기 힘드니까 사회성으로 좀 평가해달라. 4번은 why, 왜 우리 대학, 우리 학과고 how, 어떻게, 얼마나 노력했어가 자소서의 핵심이다. 한번 볼까요? 자소서는 제2학생부입니다. 자소서는 평가자에게 나를 소개하는 한편 평가자가 학생부에 있는 나의 장점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학생부에서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내용의 부연 설명도 반드시 덧붙입니다. 학생부에 한 단어나 한 문장밖에 없지만 이게 나의 학업 역량과 전공적性 관련돼 있다면 학생부에서 그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그게 자소서 역할이죠. 학생부 있는 내용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면 자소서가 있을 이유, 학생부만 내면 되죠. 자소서 있을 이유가 없죠. 많은 서류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나의 역량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괄식 글쓰기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 말하면 양괄식이고 수미상관이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글이라는 거 꼭 제가 조심하라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이게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돼요.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화 탐구 활동을 2개 이상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식이 확장되고 학업 역량이 늘어나잖아요. 학생들이. 다시요.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기고 심화 탐구 활동하다 보면 지식이 확장되고 학업 역량이 늘어나서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어요. 이걸 우리는 자소서라고 그래요. 이걸 글로 쓰면 자소서고 말로 하면 면접이에요. 이런 3단계 구조를 꼭 기억하시면 학생들 지도하실 때 좀 편할 거예요. 이거 적어놓으시고 꼭 기억하세요. 수업 시간 호기심이 시작된다. 근데 사교육 자소서는 수업 시간 호기심이 시작하지 않아요. 연구 논문처럼 씁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애들이나 특히 사교육 자소서의 가장 큰 특징이 연구 논문처럼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수업을 하지 창치 활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수업 시작은요. 교과 수업 또는 방과후 수업 또는 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 또는 온라인 교육과정, 그죠? 아니면 중년 강좌나 소인수 강좌. 이것도 없으면 독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주로 1번이 이런 거고요. 1번은 그렇게 쓰고 2번은 2번도 수업에서 쓰기도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수업에서 파생된 수업과 관련된 교과 연계 활동 또는 교과 밖 활동들에서 보통 2번은 시작하죠. 3번은 사회성 위주로 쓰는 거고요. 4번은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던 사례를 지원 동기와 연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뭘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A라는 활동과 B라는 활동을 누가 연계하고 연결고리를 잘 만드느냐. 그 싸움 같아요. 제가 수시모집 시작할 때부터 교사를 했거든요. 보면 똑같은 내신인데 어떤 애는 붙고 어떤 애는 떨어지고 내신이 나쁜데도 되고 내신이 좋은데도 떨어지고 그럼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대하고등학교도요. 인문계 시그니처 활동과 자연계 시그니처 활동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활동들이. 근데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활동을 해요. 동아리든 다 해요. 그런데 A라는 학생은 그런 활동이 A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활동 1을 했어요. 우리 인문계 활동 1을 했어요. 대하고에서. 근데 그 활동 1이 그냥 단순하게 사건 1로 끝나버려요. 대부분이 스토리텔링 못하는 애들은. 근데 B라는 학생은 활동 1이 연계가 사건 1로 가고 2로 가고 3으로 가서 연계해버려요. 그건 스토리텔링이고 저는 그건 역량이라고 봅니다. 역량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혁명시대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챕터에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어요. 인문계든 자연계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 같아요. 그래서 연계나 연결고리 만들기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1번의 활동, 2번의 활동, 3번의 활동, 4번의 활동들이 연계됐으면 좋겠고 더
희망사항이지만 1번과 2번이 2번과 3번이 3번과 4번이 분절되지 않고 연계되고 커넥션 됐으면 좋겠다. 분절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저 거울을 관통해야 돼. 학교 활동을 연계해야 돼요. 학교 활동을 연계하지 못하고 그 활동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 2학년 학생 되는데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활동 연계되지 않고 그 활동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늘 자소서 했죠? 자소서 항목을 관통하는 스토리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 글을 보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자소서도 주제글로 쓰려고 그래요. 예, 아이들이 이제 그런 글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소서는 스토리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자소서도 주제글처럼 쓰려고 하는 애들의 글을 보면 굉장히 분절돼 있습니다. 예, 그런 글들이 서로 이어지지 않아요. 다시 정리하면 분절되지 않고 한 방에 익히는 글이 잘 익혀요. 그리고 합격 자소서가 그런 자소들이 많이 뽑힙니다. 제가 저희 학교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애들 자소서를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도하는 교사일 거예요. 제가 보면 합격 자소서에 어떤 정답은 없지만 어떤 일정한 해법, 뭐 클리셰, 어떤 패턴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연계하는 작업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강의 핵심 같아요.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9월 16일까지 기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하고 학년 안에서 교과와 교과끼리, 학년 안에서 교과와 교과 연계 활동끼리 또는 학년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 3학년 아니면 1학년 3학년끼리 교과와 교과끼리, 교과와 교과 연계 활동끼리 연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1, 2, 3, 4번을 꼭 기억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도할 때 또 면접을 지도할 때 자소서를 지도할 때 큰 영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연계해야 돼요. 연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연계, 심화, 확장, 적용. 더 나가면 융합까지 연계, 심화, 확장, 적용, 융합까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자소서도 보이고 학생부도 보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지도하실 때 이 학생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동기과정 결과 의미 변화라는 이 5단계의 변주 속에서 있는지 꼭 한번 읽어주세요. 동기과정 결과 의미 변화가 제대로 변주되지 않고 뚝뚝 끊겨 있으면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5단락이든 4단락이든 2단락이든 자소서 글쓰기나 면접의 큰 흐름은 동기과정 결과 의미 변화의 변주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연계되는지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소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소서와 면접 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자소서 면접 잘 지도하셔서 근무하시는 학교 자소서 면접 잘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